혹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이 우리를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이 사슬은 바로 우리 자신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습관들이요. 오늘은 단순히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넘어설 겁니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렌즈를 통해 이 습관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강인함, 평온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고대의 지혜죠.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10가지 습관들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투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이 습관들을 우리 삶에서 즉시 제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무표정한 얼굴이나 감정 억압을 의미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지혜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큼은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바로 여기에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철학은 마치 복잡한 현대사회의 혼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하게 돕는 마음의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흔한 나약함의 족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날씨가 안 좋다고, 인터넷이 느리다고, 상사가 까다롭다고, 시끄러운 이웃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건 마치 가벼운 대화를 위한 사회적 의식처럼 되어버렸죠.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죠 하는 말처럼요.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작은 불평 하나하나가 자신의 무력함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통제권을 무의식적으로 외부 상황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죠.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아.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서 하루를 망쳤어.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에 조종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욕당했다고 느끼지 않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모욕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사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바로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다. 불평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날씨를 바꿀 수 없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거나 집에서 아늑함을 만끽하세요. 상사가 어려운 과제를 줬다면 불평하기보다는 그 과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보세요. 불평은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토아적 접근은 해결책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삶에 수동적인 해설자로 머물지 마세요. 능동적인 작가가 되세요. 이것이 내면의 힘을 얻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아가는 다음 습관은 바로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재난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과 같아요. 수많은 시간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되뇌며 보내지만 99%의 경우는 현실이 되지 않죠.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요. 이 끝없는 내면의 대화는
단순히 배경소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흡혈귀와 같아요. 우리의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현재 순간의 즐거움까지 모두 훔쳐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마치 한 번도 빌린 적 없는 대출금의 이자를 미리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본질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에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적고, 두 번째 항목에는 우리에게는 전혀 통제권이 없는 것을 적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도로 정체를 통제할 수 없지만 출발 시간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승진 결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업무의 질과 준비는 통제할 수 있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 100%를 오직 첫 번째 항목에만 쏟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창밖의 날씨처럼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기술을 익히는 순간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불안은 가라앉고 마음은 맑아지고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디지털 시대에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요 수, 팔로워 수, 그리고 타인의 칭찬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곤 합니다. 완벽한 사진 한 장을 고르기 위해 몇 시간을 보내고,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할까봐 메시지 속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느냐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 추구는 나약함으로 향하는 미끄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자아 인식을 통제할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우연한 댓글이나 삐딱한 시선 하나에도 오르락내리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선장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가 되고 맙니다. 이는 여러분을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의 접근 방식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토아주의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만 인정을 구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 즉 자신의 원칙과 미덕 위에 자존감을 쌓습니다. 세네카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데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칭찬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신 이것이 나의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부의 박수를 갈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와 강인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Ia akan tergantikan oleh semangat dan rasa ingin tahu. Menarik, pelajaran apa yang akan saya dapatkan dari situasi ini? 이제 감정, 특히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길에서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첫 번째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아니면 직장 동료가 뼈아픈 말을 던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상황을 되뇌며 분하고 짜증이 날 겁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이러한 충동적인 반응은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이는 어떤 우연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라도 당신의 감정을 건드려 당신의 상태를 조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상황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학파는 무엇을 제안할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잠시 멈춤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사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에 항상 짧은 순간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바로 선택의 여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힘은 바로 그 공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자동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에 굴복할 수도 있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나 상실감이 밀려온다고 느낄 때 그저 멈춰 서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건이 정말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가치가 있는가? 내 분노한 반응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 일 겁니다. 이러한 멈춤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닐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곧 자신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Kebiasaan ini, yaitu bertanya pada diri sendiri pertanyaan yang tepat, secara bertahap akan mengubah reaksi bawah sadar Anda terhadap hidup menjadi penciptaan hidup yang disadari sepenuhnya. 이제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 사회는 안락함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불편함조차도 피하려 합니다. 너무 추우면 난방기를 켜고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켭니다. 음식은 빨라야 하고 정보는 소화하기 쉬워야 하며 길은 가장 짧아야 하죠. 우리는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가며 이는 우리를 극도로 나약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안락함 속에 머무는 것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삶과 같습니다. 근육은 위축되고 지구력은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력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위축됩니다. 삶이 필연적으로 질병, 실직, 갈등과 같은 진짜 문제들을 던져줄 때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실 같은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 불편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즘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단련하기 위함이었죠. 로마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세네카는 주기적으로 소박한 옷을 입고 가장 검소한 음식을 먹으며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역경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였죠. 여러분은 바닥에서 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냉온 샤워를 해보세요. 택시를 타는 대신 걸어가세요. 하루 동안 설탕이나 소셜미디어를 끊어보세요. 이런 작고 의식적인 불편함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의지력을 위한 팔굽혀펴기 한 번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을 단련하고 편안함을 향한 자신의 욕구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진정한 삶의 폭풍에 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를 정신적인 감옥에 가두는 다음 습관은 바로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실수, 상처,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아,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과거에 사는 것은 마치 백미러만 계속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길을 보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며 목표에 도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과거에서 오는 이 정신적인 짐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현재를 위한 에너지를 빼앗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하죠. 마치 돌멩이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아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습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유명한 원칙입니다. 얼핏 들으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가장 삶을 긍정하게 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유일한 것, 즉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하죠. 유일한 현실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오래된 상처를 되새기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답은 명확합니다. 과거를 되씹는 대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놓아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용서하세요. 현재를 사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습관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이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 즉 미루기 습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전화도 해야 하고 프로젝트도 시작해야 하고 헬스장에도 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몇 시간씩 SNS 피드를 보거나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곤 하죠.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그 내일은 왠지 모르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미루기 습관이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하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양의 일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죠. 이를 미룸으로써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순간적인 안도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접근 방식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라.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목표가 얼마나 거창한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 라고요.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을 쓰는 것.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 10개를 하는 것. 크고 두려운 작업을 작고 통제 가능한 단계들로 나누면 두려움과 저항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가르쳤습니다. 영감이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저 그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또 한 걸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꾸준하고 규율 있는 행동 속에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을 낭비하는 습관에 대해서요. 우리는 흔히 험담, 의미 없는 대화, 인터넷에서의 무익한 논쟁에 참여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결정들을 비난하며 헛된 말만 늘어놓죠. 그저 시간을 때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대화에 참여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 시기심, 비난을 당신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쓰레기장에서 식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인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일입니다. 학업, 창작, 혹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에너지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에픽테투스는 말의 절약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조언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거나 침묵하라입니다. 이것은 뚱한 표정으로 말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대화를 더 좋게 만들까? 나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나는 이 말로 선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파괴를 가져오는가? 의식적인 대화를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험담이 주된 주제인 모임을 피하세요. 만약 그런 대화에 휘말리게 된다면 정중하게 화제를 바꾸거나 그냥 침묵하세요.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시간과 정신적인 명료함이 생겨날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구덩이를 파는 대신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세요.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 중 하나,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그늘 속에 묻혀버렸을까요? 자신의 꿈을 향해 단 한 번의 도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 모든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습관 때문입니다. 넘어질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아예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을 택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평범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전한 직업을 택하고 안정적이지만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어떤 위험도 피하려고만 하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성장이란 위험이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은 결코 길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물 자체가 바로 길이라고 말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동을 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촉진시킨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실패든 어떤 어려움이든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킬 기회라는 거죠. 프로젝트에 실패했나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거절당했나요? 잘 됐습니다. 이는 끈기와 비판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에 부딪혔나요? 아주 좋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흥미로운 퍼즐이 주어진 셈이죠. 실패는 결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이 우리에게 보내는 피드백일 뿐입니다. 오히려 가장 값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어려움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우리 정신을 단련시키는 훌륭한 훈련 도구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 상황이 과연 내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하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모드로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늘 같은 길로 출근하며 반복되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해서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날들은 회색빛 흐름 속에 섞여 들어가고 우리는 삶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동 모드에서의 삶은 정신적 동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해 정형화된 방식으로 반응하고 타성에 젖어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어나서 그동안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음을 공포와 함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본질적으로 의식적인 삶의 철학입니다. 이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삶의 고삐를 스스로 쥐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핵심적인 실천 중 하나는 저녁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어떤 약점을 극복했는가? 무엇을 올바르게 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자신을 깊이 파고들거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정직하고 침착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은 당신을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의 행동을 분석하고 습관을 알아차리며 의식적으로 삶의 방향을 조절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단 5분만 투자하여 지나간 하루를 되새겨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이 습관은 점차 삶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창조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불평하는 것부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이 10가지 습관들은 마치 수레바퀴의 살처럼 하나의 중심점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이 밝혀내는 근본적인 한 가지 실수의 말이죠. 이 실수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행복이 외적인 것, 즉 돈, 지위, 타인의 시선, 편안함에 달려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면 우리는 약해지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일한 진정한 가치는 바로 덕디이라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품성,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반응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결코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외부 환경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실패는 배움이 되고 모욕은 평정심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며 불편함은 수련이 됩니다. 여러분은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닌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실천이자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을 선택하는 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삶의 혼돈을 질서정연한 춤으로 바꾸는 여정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지혜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어떤 스토아적 도구를 오늘부터 적용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